여기 양식을 받아보세요. 빨리 작성하세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결혼증명서와 귀하의 여권 상세 정보를 그에게 제출하세요.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구석 테이블에 있는 성난 커플 전단지를 가리켰다. 이미 그곳에는 어떤 여자가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안나는 종이를 받아 그녀 옆에 앉았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지체하지 말고 어서 써.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그리고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왔니? 내가 직접 쓸 수는 없었나? 너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가구도 철수해야 하고. 자, 계속 훌쩍거려봐. 볼렉은 더 공격적으로 들리도록 쉿쉿거렸다. 그는 아내와 이야기하며 법원 직원에게 그리고 다음으로 안나 옆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올렉은 갑자기 멈춰서서 얼어붙었고 침을 삼킨 후 안나가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눈치챌까 봐 두려워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그래, 그는 다른 여자를 보고 있고 그녀에게 매력을 느낀다. 올렉은 자신이 안나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발견한다. 얼굴의 윤곽, 이목구비, 아랫입술을 깨무는 방식까지.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안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녀는 조각가가 솜씨 좋게 조각한 듯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어딘가 엉성하고 옆면에 리본이 달린 활 장식이 있다. 올렉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활은 여전히 저기 가방 위에 매달려 있다. 돌체앤가바나 같은 비싼 가죽 가방인데 멍청한 짓이다. 안나는 항상 그 안에 아무것도 밀어 넣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가방을 가지고 있고 아빠는 아직도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다. 신만이 아시겠죠?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그들은 확실히 그를 짜증나게 한다. 속이 모두 부글부글 끓는다.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나가 전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제발. 그녀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왜 시간을 끌어? 그녀는 그의 영혼을 짓밟고 밀어냈다. 오직 반지의 존재만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갔을 텐데 법원은 어머니 쪽에서 기르는 것을 선호한다. 안나는 히스테릭한 여자이고 눈물까지 흘릴 것이다. 거품을 물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올렉의 형편없는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다. 아, 젠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움켜잡았을 것이다. 그저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여기 스베토치카가 일하는데 그가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를 맺고 사진을 올려야지. 안나를 긴장하게 만들자. 그리고 판사의 이모도 당연히 이혼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혼녀처럼 보인다. 그들을 보라. 우리는 이 시설의 구석에 부딪혔다. 그러므로 판사는 동정하고 안나를 불쌍히 여기며 괴물 남편의 마지막 말을 감싸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안나와 내 딸의 것이다. 그러면 콜렌카는 엄마와 함께 머물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아빠는 그저 그에게 돈을 주고 양육비를 지불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다. 때로는 그가 와서 자기 자식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돈이 충분한지 알아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게 하라. 그래, 사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남성에게 불리하다. 그들은 나쁘긴 하지만 당신에게 돈과 애정을 주고 온갖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라서 냄비를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부엌에 앉아있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남편이 또 밍크 모피코트를 사주지 않았다고 징징거릴 것이다. 냄비가 끓고 눈물이 콸콸 흘러나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흐른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단 한 사람만. 극도의. 올렉은 안나가 천천히 100번을 다시 확인하며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노려보며 지켜보았다. 오, 신이시여,
실수했어, 낙서. 아니. 또 다른 양식 뒤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한다. 미안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올렉이 빙긋 웃었다. 내 여권 복사본이 있지? 내가 직접 다시 쓸 거야. 그게 다야. 내가 말했잖아. 왜 나를 토끼처럼 보니?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했어. 이제 뭘 볼지 결정했어. 눈은 긴 부채꼴 모양의 속눈썹을 펼쳤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 위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결혼했을 때 올렉은 안나에게 이 속눈썹에 대해 칭찬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아니, 멈춰. 우리는 어제 모든 것을 결정했어.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으므로 속눈썹도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는 저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말이야. 그녀는 거울을 꺼내 입술을 그렸다. 그녀는 아마도 서류 작성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그런 것과 함께라면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올렉, 안나는 남편을 불쌍하고 혼란스럽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부츠를 사러 갔을 때도 내가 이랬지. 그녀는 선택했지만 올렉은 그때 빈털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어쨌든 사야 했어요. 나스티, 한마디로, 시선. 내 영혼의 한 티스푼을 긁어낸다. 가버려.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어제 당신은 당신의 결정을 분명히 설명했어. 지금 전화해. 그래, 나에게 문서 사진을 보내줘. 이 문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 양육비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고. 자, 거기 앉아서 동상처럼 있지 마. 어쩌면 그녀는 또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크샤냐.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 그는 어깨를 으쓱했고 재킷조차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어깨에 걸린 가방끈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상처 입은 마음의 접견실이라고 별명을 붙인 곳에 있는 여성의 슬픔이 담긴 방에 있는 것처럼. 그는 거대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떠났다.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닫힘 장치를 부수었다. 아, 그들에게 고치게 놔둬. 그 남자는 자신에게 화가 났고 온 세상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는 아코디언 연주자 혹은 바얀 연주자를 밀쳤다. 누가 알겠는가? 그녀는 여기로 운전해 간다. 봐, 그녀 때문에 버스를 타야 했어. 납작방으로 만들어요? 좀 더 멀리 갈색 양가죽 코트를 입은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올렉은 혼자 걸려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난간에 간신히 닿을 뿐이었다. 좀 복잡하군. 우리는 저 아코디언 연주자 여자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직 공간이 많잖아. 코끼리도 설 수 있겠어. 좋아. 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 우모. 나에게는 당신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나저나 저 악기는 따로 요금을 내야 할 텐데. 들었어. 움직이자. 뭘 그렇게 멍청한 눈으로 쳐다봐. 올렉은 긴장했고 그의 아침은 망가졌다. 안나가 서류 가방에 아침 식사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가야 한다. 식당에는 줄이 서 있고 올레고바 옆 대학 학생들과 일하러 온 사람들이 뒤섞인다. 재킷은 아직 더운데 셔츠는 또 덥고 모든 것이 냄새날 것이다. 그리고 안나는 오늘 입었으니 더 이상 세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어제 모두 세탁했지만 다림질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코디언도. 안녕하세요. 살아야 할까요? 지치셨나요? 양가죽 코트를 입은 큰 남자가 갑자기 돌아섰다. 갈로치카, 그의 말을 듣지 마. 당신의 자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있어요. 도구를 줘. 아니. 이걸로 이 달팽이를 때려 눕히겠어.
자의 큰 남자는 식료품이 든 가방을 한 손으로 옮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악기가 든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갈로치카는 미소 지었다. 아, 너무 귀여워. 올렉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녹아내리고 끌려갔다. 모든 것, 가방, 모피 달린 단추. 그는 자신의 체크와 급여 전체를 거기에 넣었다. 그리고 기뻐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좋아. 오늘은 직장에서 스베트카를 만나야 해. 그녀는 항상 좋아 보이고 친절해 보인다. 말하자면 신호를 준다. 놓치지 않을 것이다. 2번 정차한 후 바이올린 연주자와 큰 녀석들이 나와서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방을 옮기고 웃고 있었다. 올렉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아, 결국 이 사람들은 바얀과 같은 날 결혼했잖아. 그들은 줄의 첫 번째였다. 올렉은 그때도 그들의 행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멍청한 사람들만 있다. 그래, 정확히 그렇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일반 정장을 입는다. 바얀도 손님이 없었다. 그들은 혼자 왔고 여전히 손을 잡고 걷고 미소 짓는다. 체크, 체크. 좋아, 자신의 악기로 시작해보자. 이제 나갈 시간이다. 누가 또 거기에 갇혀있나? 그래, 밀어내. 이미 그녀야. 올렉은 버스 계단을 내려가는 여성을 향해 천천히 소리쳤다. 모두 늦었는데 그녀는 나무늘보를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 그냥 지나가게 놔둬. 그래, 나를 통과시켜줘. 올렉이 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자신이 오늘 무례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는 느린 승객을 지나쳐갔고 소매가 볼트에 걸렸다. 피부가 갈라졌다. 소매에 흉측한 구멍이 나타났다. 오, 올렉 주코프 한 여성이 보도로 내려가며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올렸다. 알아봤어. 오, 글쎄, 당신은 정말 사업가적인 사람이 되었네요. 이제 올렉도 그가 단지 냉정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의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8년 동안 그곳에 데려갔고 그들은 돌렉은 닭이 아니고 발도 없어요. 이것은 그의 필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결정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했고 이 사람이 바로 베로니카 르보브나였다. 그녀는 차를 잘 마시지 않나요? 그는 돈을 세고 있나요? 올렉은 입술을 깨물며 문자를 표시한다. 그들은 그를 베로니카에게 1년 반이 지나서야 멈췄다. 어머니는 돈이 다 떨어졌고 베로니카 르보브나의 인내심도 다 떨어졌다. 미안해요. 당신의 아들은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추가 협력은 이중 지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이며 올렉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며 조용히 욕설을 퍼부었다. 글쎄, 어때요? 필적, 교정됨. 베로니카 리비우는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시끄럽게 공기를 빨아들였다. 통과됨. 그런 그녀는 민첩하고 강했으며 항상 올렉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제 그는 늙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안나도 정말 그렇게 될까? 누군가는 이혼이 자신을 더 젊어 보이게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늙은이처럼 만든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올렉은 그녀에게서 자유로워졌고 제스민 향에 쌓여 그녀를 잡고 걸어갔다. 그는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유지해. 베로니카라고 말했다. 올렉은 모든 것을 들었다. 갑자기 부끄럽고 불쾌했지만 그는 단지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어지럽힐 시간이 없다. 하지만 베로니카 르보브나는 결혼식 날 상카로부터 은방울꽃 꽃다발을 받았다. 그녀는 올레고바 여건물에 살았고 결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엄마는 안나가 이미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행복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꽃병에 꽂힌 은방울꽃은 오랫동안 테이블의 광택 표면에 반사되는 흰 꽃머리처럼 남아있었다. 아름다웠고 그때 안나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미 주방에서 휙휙 움직이는 평범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말하자면 남편을 세심하게 돌보고 주목했다. 지금 이걸 기억하는 건 어리석은 진리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베로니카 리비우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과거로부터 등장했다. 그는 지금 시간이 없다. 올렉이 다음 버스로 뛰어들었다. 답답해서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콜야는 자기 죽만 먹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나는 샌드위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지만 올렉은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낯선 사람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아, 곧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고 스베토츠카가 일하고 있다. 올렉은 그녀와 함께 식당으로 가서 그녀에게 보르시치와 솔란카를 대접할 것이다. 그녀는 기뻐할 것이다. 죄송해요. 안나는 잉크로 얼룩진 손가락을 닦으며 혼란스러워하며 구석에 앉아있는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여분의 펜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 것도 드릴게요. 기다려요. 낯선 사람은 침착하게 계속해서 진술서를 썼다. 안나는 가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우리 뒤에 있으며 앞으로는 오직 후회만 있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단계 때문에 손이 떨려서 놀랐다. 그게 다예요. 낯선 사람은 예쁘게 미소 지으며 안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걸 하고 카페에 가서 축하하자. 어때?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여기서 축하할 일이 뭐 있나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발, 당신은 이미 여기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5가지 양식을 망쳤어. 아무도 당신을 돕기 위해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실업 중이거나 주도권을 잡았다는 의미야. 서두르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과 케이크는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자, 좀 더 대담해지세요. 뭐? 죄송해요. 오, 예유 안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펜을 움켜쥐고 종이를 응시했다. 그녀가 쓴 것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손은 떨렸다. 남편의 데이터, 아내의 데이터, 온갖 다른 사실들. 좋다. 모든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 확실히 실수가 없다. 글쎄요, 당신은 그것을 작성하고 가져와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레나예요. 그 여자는 수다를 떨며 안나의 손을 잡고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여인에게 인도했다. 모두, 카츄샤, 출발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행복을 찾으러 가세요. 그녀는 레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왜 안 되겠어요?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안나를 더 세게 붙잡고 출구로 이끌었다. 여성들은 현관에서 내려와 기둥에 기대어 섰다. 레나는 베레모를 썼고 안나는 모피 폼폼이 달린 니트 모자를 썼다. 아니요, 삶은 확실히 새로운 색깔의 측면을 갖게 되었죠. 엘레나는 기쁘게 중얼거리며 손으로 회색 건물, 진흙이 묻은 차, 바로 앞에 웅덩이를 돌았다. 숨쉬기가 더 쉬워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큰 짐을 내려놓았다. 오, 안나, 당신은 완전히 창백하네요. 그러지 마세요. 죽임을 당하지 마세요. 더 많이 호흡하세요. 안나는 심지어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알리나는 이미 그녀를 카페로 이끌고 있었다. 약속한 대로 보도는 좁았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반쯤 기절한 안나를 어둡고 작은 방으로 끌어들였다. 커피, 담배,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여자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웨이터가 즉시 그들에게 다가왔다. 조릭, 에클레어를 먹을까? 가벼운 샐러드, 평소처럼 와인 한 잔, 그리고 커피. 안나, 당신은 어떤 종류의 술을 마시나요? 카푸치노 같은. 그리고 올렉, 새로운 레닌의 지인이 중얼거렸다. 저는 올렉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조릭, 우리에게 휘핑크림을 곁들인 라츠를 줘. 안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불편했다.
그녀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안나와 올렉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그는 주문했고 안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이 이상한 여자가 올렉의 자리에 앉아 행복하게 안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방금 이혼 신청을 했어요. 그녀는 레나의 검지손가락을 들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새롭고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까요? 조릭, 자기야, 그녀는 다시 웨이터를 불렀다. 아직 샤슬릭도 좋아하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괜찮아요. 엘레나 로마노브나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사에게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주방으로 달려갔다. 당신은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안나는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글을 썼는지 보려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지만 어머니로부터 3가지가 한꺼번에 왔다. 그녀는 정신 차리고 손자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간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콜렌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안나는 완전히 당황했다. 네, 이혼을 하러 갈 때는 저는 이곳을 꼭 방문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이 카페는 10년 전에 문을 열었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제 아이디어예요. 레나는 마치 쉽게, 즐겁게 웃었다. 저는 졸업 기념일이나 생일처럼 여기에 왔고 전혀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종종 이혼하시나요? 안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고백하자면 제가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반단어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습관과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제 남편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저는 끌지 않고 바로 이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전부터 항상 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을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샐러드를 가져왔다. 안나는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잠시도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코랴가 그녀를 쫓고 있고 그녀에게는 문제, 미완성 수리, 그리고 코랴에게 아빠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당신은 몇 명의 남편을 두었나요? 안나는 마침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레나는 손가락에 뭔가를 알아냈고 그러자 그녀는 6이라고 생각해요. 7번째는 행운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마법 같은 숫자죠. 라고 말했다. 안나는 심지어 목이 메었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으며 서둘러 물로 씻어냈다. 레나는 그녀의 동료가 처음의 충격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네치카, 그게 뭐야? 세상은 밝고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고 당신은 그들을 좋아해요.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규칙이 있어요. 남편과만 살아라. 여기 제가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하지만 그냥 먼저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세요. 안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미래의 남편을 얼마나 만났나요? 레나는 자신과 동행자에게 와인을 더 따랐다. 와인이 맛있었다. 3년 전 안나는 생각한 후 대답했다. 엄청나네요. 그것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아니. 글쎄요, 자기야, 나도 산책하러 가거나 식당에서 채팅하거나 친구들에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더 많은... 죄송해요.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어야만 남자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거를 도덕성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저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죄 속에 살았다고 너무 많이 꾸짖었고 그녀의 말은 여전히 제 귀에 울려요. 그래서 저는 살지 않고 결혼해요. 그리고 즉시 지위와 권리, 책임.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여기 3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레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당신은 당신이 시도할 때까지 남자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정말 그녀를 목 졸라 죽이려는 거야? 안나는 길고 두꺼운 속눈썹을 들어 올리고 레나를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이제 그녀는 사랑을 죽이는데 능숙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죽이는 방법을 듣게 될 것이다. 아네치카, 어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이미 그녀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그게 다야? 그런 생각이 떠오른 후에야. 노트북을 열면 법원 주소, 남편을 끌고 서류를 가져온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다라는 뜻이야. 사랑은 끝이 왔어요. 안심하세요. 이게 첫 번째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져요. 당신은 놓아주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레나는 웃었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소울메이트를 이 광활한 세상으로 풀어주었다. 그녀 없이도 그가 방목하게 두세요. 들판에서 달리고 강한 다리로 풀을 짓밟는다. 45번째. 그녀는 다리의 크기가 크고 혼자서도 뛰어다닐 수 있다. 아, 저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반쪽이 못 박힐 거예요.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올렉은 정말 좋아요. 그는 그저 피곤했고, 저는 피곤했고, 우리는 싸웠어요. 우리는 서둘러서, 아마도. 아니, 저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방금 긴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긴장하며 손에 냅킨을 구부렸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못해요. 리나는 취했다. 그녀는 더위를 느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다투었나요? 많이. 대답하지 마세요. 알아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모두. 이것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나는 몸을 숙였다. 나는 그것이 설득하기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를 바랐다. 그래, 당신은 고귀한 속이는 사람이야. 조리크, 나를 좀 쉬게 해줘. 레나는 손을 들었다. 웨이터가 순종적으로 한 병 더 가져왔다. 이는 전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 않는다고 동의합니다. 그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둘라시아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정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굴욕이죠. 물론 서류가 오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로 아들도 그와 이혼하지 않아. 그런 다음 당신은 또한 그에게 당신의 혈통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나쁜 건 당신이야. 내 가족 생활은 파괴됨.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고 행동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유를 얻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남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아마도 그중 하나가 내 말을 받아들인다면 일이 잘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아니, 올해는 안 돼. 또 다른 진술서를 쓰다. 찾아봐. 포기하지 마. 안나. 오직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음악을 켰다. 안나는 듣고 얼어붙었다. 이 멜로디에 맞춰 그들은 작년 새해에 올렉과 춤을 췄다. 코랴는 그때쯤 이미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서 배우자들은 혼자였고 음악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왔다. 동그라미를 치고 흥분해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아니요. 마음을 바꿨어요. 안나는 벌떡 일어나 출구로 달려갔다. 우리에게는 너무 일러요. 우리는 방금 싸웠어요. 우리는 안유타입니다. 엉뚱한 짓은 그만하세요. 왜 그런 어려움이 필요한 거야, 안나? 제가 더 나은 사람을 찾을게요. 엘레나는 다른 방문객들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소리쳤다. 안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1분 안에 이미 법정 사무실에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제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아무도 그것을 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점심 먹으러 갔고 1시간 후에 다시 왔다. 그리고 안나의 신청서와 서류는 폴더에 넣고 제대로 등록을 마치고 대기 중이다. 올렉은 비즈니스 센터 복도로 날아가서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갑자기 옆에 스베틀라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올렉 니콜라예비치. 당신은 뭔가 늦었잖아. 이 소녀가 그를 꾸짖었다. 네, 저는 아내와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올렉이 대답하며 스베토츠카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럼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그녀는 정중하게 물으며 손톱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 그리고 마로코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올렉은 불평하고 싶었지만 스베타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내를 봤어요. 안나, 그럴 것 같아요. 올렉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 달콤하네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불쌍한 소녀나. 나 자신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빠가 매우 그리웠습니다. 오, 스베타, 이건 다 고정관념이에요. 같이 살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은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올렉은 낚싯줄을 던졌지만 날짜를 정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뭔가 어색하고 안 나가준다. 아니요, 미안해요. 저는 여자애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혼하는 게 더 쉽죠. 여기 이 간단한 솔루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나는 울부짖고 싶었다. 그 후로 나는 그것을 버렸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실례합니다. 제 층입니다. 곧 봐요. 올렉 니콜라예비치. 그녀는 엘리베이터 객실에서 날아갔고 그녀의 발 뒤꿈치가 복도의 카페트를 딸깍거리기 시작했다. 올렉은 더 높이 갔다. 그런데 스베트카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아니, 당신 생각엔. 그녀는 옷깃을 돌렸다. 올렉은 기계적으로 저주를 내렸지만 그것은 지금은 어렵다. 테이블 위에 종이를 만지며 사진이 프레임에 들어갔다. 올렉, 안나 그리고 일모를 배경으로 한 리틀 코리아. 아름다운 사진은 찍었지만 지금은 왠지 쓸모가 없어졌다. 그 남자는 테이블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한 대의 차를 응시했다. 전화가 테이블에서 울렸고 동료들이 그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올렉은 돌로 변한 듯 귀머거리와 시력을 잃었다. 올레즈카, 일어나. 누군가가 테이블 맞은편에 서서 팔을 흔들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댄, 뭐가 필요하세요? 올렉은 뻗어나갔다. 괜찮아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사업은 어때요? 안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우리는 법원에 갔다. 올렉은 조용히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엔 기뻤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떠다니게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당신 스베트카 때문에 화가 났나요? 데니스는 웃었다. 그녀는 당신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신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녀는 당신을 거부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글쎄, 그녀는 내 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알게 됐어. 어서 해봐요. 이혼 스탬프를 받으면 인생은 거품이 일기 시작할 거야. 너는 자유로워. 날개가 자랄 거야. 우리는 다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데니스는 이웃 사무실의 소녀들, 복도를 따라 서둘러 이리저리 가는 소녀들을 몽환적으로 바라보았다. 이 꽃밭을 보세요. 그는 문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단, 저는 42살이고 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꽃밭이 있을까? 정말 흥겨운 축제였죠. 당신은 언제 똑똑해질 건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한 거군요. 지금은 내가 살고 있고 나는 행복하지만 당신은 빵 없이 혼자 먹습니다. 당신의 안카는 정말 쥐 같아요. 내가 당신의 자리에 있었을 때를 기억한다. 올렉은 테이블 뒤에서 뛰어나왔다. 동료의 블레이저를 붙잡았다. 누구? 안나. 아무도. 거부됨, 올레잭, 당신에게서 온 거예요. 그녀는 이제 당신의 아무도.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대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나를 찾을 것입니다. 올렉은 나중에 그가 데니스에게 소리쳤던 것을 기억했고 그를 때리자 그는 문으로 다시 날아갔다. 올렉은 재킷을 움켜쥐고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안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올렉은 거리를 따라 빠르게 걸었고 미끄러지면서 조금 속도를 줄였지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안나가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또한 클루샤입니다. 그는 100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다시 하다. 아마도 올렉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는 법원으로 날아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그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봐. 당신은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여성. 법원은 중요한 기관이다. 여기에는 모든 논문이 등록되어 있고 특별한 방식으로 고려된다. 우리는 그냥 가져가서 취소할 수 없어. 해결책. 걱정되세요? 집에 가세요. 차 한 잔 마시고 낮잠 자고 나서 당신을 기다리세요. 올가는 간단히 전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 예브나. 소음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음을 낼 거야. 올렉이 안나의 등 뒤에 섰다. 어떤 종류의 관료주의야? 여기에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수석 판사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은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나요?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들이 오늘 아침에 그것을 파괴했는데 그것에 대해 말해줄게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다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계속해. 한 달 안에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할 거야? 올렉, 소리치지 마의 안나가 얼굴이 붉어진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서요. 지금. 올레지크, 요즘은 어때요? 괜찮아, 안나,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번식할 것이다. 와, 무슨 발명품이 나온 거지? 그는 법정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다. 그는 조금 진정하고 안나의 팔을 잡았다. 나는 이 모든 흥분 때문에 배고픔을 느꼈다. 안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리고 올렉은 멈춰서서 아내를 자기 쪽으로 돌렸다. 결국 장난감은 아니니까요. 미안해요.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죠? 진실, 올렉은 고개를 저었다.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약간 몸을 굽히고 커튼을 걷어내고 떠나는 커플을 지켜보았다. 레나, 내게 와. 그녀가 기내 통화 장치로 말했다. 네, 여기 있어요. 리나는 비틀거리며 카페에서 돌아왔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사장님 옆에 섰다. 괜찮아, 레노츠카. 당신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충분히 말했는데 안나가 돌아와서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당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술을 덜 마시면 돼요? 미안해요. 저는 이혼을 6번이나 했어요. 어떻게든 채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6. 레나, 당신은 몽상가예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나 집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근무일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서 봐, 이혼 통계는 마침내 감소합니다. 엄마,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오늘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레나는 테이블에서 사탕을 하나 집어들었다. 매장에서, 체크아웃에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그는 이 주제를 잘 다루지 못했고 통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한 걸까? 모두들 평화를 기원합니다.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악수의 경직성을 묘사했다. 네, 우리 일은 위험하면서도 어렵다. 아, 그렇군요, 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악해요. 조정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병원에서도 어렵죠. 알았어요. 헬스장에 갈게요. 그 밖에 누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리나는 떠났고 그 뒤에서 문을 닫았고 올가 안드레예브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쉬고 있었다. 법원 안뜰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어렵게 끝냈다. 사람들을 분리하는 삶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저지르도록 허용하세요. 이건 한 번이 아니었다. 그들은 올렉과 함께 멈췄다. 오랫동안 갑자기 돌아가야 하나? 그럼 꼭 필요한 거죠. 번식한다는 것은 운명을 뜻한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올가 안드레예브나가 그들을 만났다. 가끔 도시에서 나는 어른 코랴와 그의 여동생을 존경했다. 안나와 올렉의 눈에는 말보다 소중한 것이 보였다. 그들은 많은 사랑을 담아 성숙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함께 읽는 배우자들은 더 현명해지고 그들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따뜻해지고 한 걸음 내딛기 어렵더라도 계속 화해하려고 노력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